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코스피는 2,6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기술적 분석상 뭐 어디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분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윤여인 멘토께서는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라인까지도 저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한 2,700에서 2,730선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뭐 좀 이제 뭐 종목으로 좀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만 3천에서 7만 5천 원 정도 라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일장의 어떤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700선에 대한 부분을 좀 트라이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갈 때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올라갈 때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는 부분이 있대 뭐 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한 단계 업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같은 경우 다양한 섹터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눈에 보이긴 하는데 또 뭐 긍정적인 걸 찾자 그러면 투자의 탁금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증시에서 대기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강세장이란 말을 지금 시장에다 붙여도 될까요? 네, 뭐 썸머랠리가 좀 일찍 찾아온 그런 기분이 좀 있죠. 뭐 매년 7월 정도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매니저들이 휴가 가기 전에 주식을 사고 떠난다. 그래서 썸머랠리가 나타난 건데 요번에는 세링메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달에도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 이제 하반기 내년을 앞두고 이제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 시즌에 도래할 텐데요. 네.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봤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실적은 동반하지 않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오르고 난 다음에 뭐 K 소비라고 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뷰티, 엔터 쪽에서도 또 하나의 축이 이쪽은 실적 개선이 상향폭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K-뷰티라 그래서 뭐 화장품, 의료기기, 보톡스, 임플란트 등이 네.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축은 자동차입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8개 분기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는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다음 분기에 어닝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가늠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도체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에 예의주시하면서 사이클상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좋은 거는 뭐 인덱스를 투자하셨다면 뭐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갈 테니까 좋으시겠지만 약간 온도차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전혀 안 오르는데 시장만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힘을 좀 내거든요. 대표주들이 다시 급등을 하는 양상인데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쉬는 걸 멈추고 강세장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윤현 멘토 2차 전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약간 뭐 테마성 관련된 네. 좀 종목들이 먼저 좀 순환매가 좀 돌았죠. 특히 뭐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종목으로 좀 약간 테마가 돌면서 뭐 장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양극재, 음극재까지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대장주로 불리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다시 60만 원대를 좀 다시 탈환을 하면서 또 중심을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시에 좀 많이 좀 질문을 받았었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조정 시에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조금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의 상승이 뭐 추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이 됐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약간의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물결을 좀 그려가지 않을까. 결국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나왔던 어떤 좀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네. 약간의 좀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에 대한 좀 분명히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LNF가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2차전지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최근에 뭐 장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의 하락과 같이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모멘텀의 어떤 부재라기보다는 좀 지수 관련해서 좀 같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뭐 PNT라든지 뭐 하나기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과정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좀 보되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업사이드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중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2차 전지를 이끄는 게 이제 양극재를 하는 회사들이 시장을 크게 이끌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반등이 뭐 에코프로 이쪽에서 나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도리어 조금 장비주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좀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PNT하고 하나기술을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기택 멘토께는 우리가 오늘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쇼 퀴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쇼 커버링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때렸던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등장에서 주식을 사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주시죠.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향후 투자 이제 순환매 고리 중에 한 고리였죠. 이제 상반기 때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하반기 내년도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K소비, 자동차 이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의 순환매 정도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전고점을 뚫기에는 이미 시세나 퍼포먼스 그리고 밸류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예탁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도는 수급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몇몇 종목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르신 느낌이에요. 2차 전지는 하반기에 주도할 주도주들의 약간 순환매 형태,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뭐 반도체나 이런 데가 쉴 때 그 구간에 2차 전지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정도의 모습일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 두 분의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래도 그렇다면 그래도 2차 전지주에 난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갈래? 그러면 이기택 멘토께서는 2차 전지 어떤 거 보세요? 예, SK 이노 정도 셀 메이커 중에서 네네.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SK온 상장 시에 예전처럼 인적 분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적 분할도 해서 어느 정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오르지 못했고 소외됐던 종목 쪽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거기에 키 맞추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오늘 힘을 좀 내고 있어서 전반적인 투자 의견 두 분께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쪽 좀 보려고 해요. 특히 태양광, 풍력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군요. 특히 IRA 미국에서도 전체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뭐 풍력의 뭐 포션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들려오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조금 오르는 모습인데요. 윤여민 멘토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풍력과 태양광 사실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됐던 어떻게 보면 지루한 좀 박스권 행보를 좀 보였던 제가 볼 땐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이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 관련돼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익되지 않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좀 아이덴티티 때문에 이 IRA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논외에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향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옥석 관리가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CS 윈드라든지 뭐 CS 뭐 베어링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유럽에 대한 어떤 분명히 좀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미국에 대한 어떤 IRA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좀 가깝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풍력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내년부터 좀 유럽에서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법안이 좀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멘텀이 좀 정책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좀 제가 볼 때 횡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포트에서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할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뭐 참고로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이 좀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좀 개선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CS 윈드는? 사실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좀 담아놨어야 되는 어떤 네네.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약간 돌파 매매를 하시거나 약간 손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좀 지금보다 좀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가격이 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기보유자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묻겠습니다. 뭐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좀 낫겠다. 윤여인 멘토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리 풍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풍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불보듯 뻔하고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다들 뭐 언론이나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의견이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내륙보다는 해상 풍력 쪽에서 누가 더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냐 그런 쪽이 아무래도 설치라든가 운영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유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는 모습이 네. 뭐 앞으로도 전망은 밝은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수주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윤여민 멘토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IRA 등 뭐 해상풍력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외에도 대만 해상풍력 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를 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서 조달을 해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주기는 지금 현재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국내 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이슈들도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나올 이슈들에 따라서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력을 더 봐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보통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을 예전에 뭐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증권가에서 강력 매수 의견도 나오고 뭐 의견이 좀 좋았다가 요즘 태양광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이기택 멘토께서는 상대적으로 보신다면 태양광하고 어떻게 매력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가격과 기술 격차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네. 중국이 이제 저가로 그리고 보조금 때문에 기술 격차도 많이 따라잡았고요. 국내는 그게 역전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반사이익, 거기다가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이익까지 봤을 때 태양광에선 탑픽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신재생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두 분 전문가 모두 태양광보다는 지금은 풍력이 조금 낫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중국 관련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중국은 또 경기가 좀 식어가는 모습들이 경제 지표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규제를 내리든 아니면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보죠.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 관련주라고도 볼 수도 있고 유엔 멘토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좀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가 20%를 좀 넘어가는 상황. 물론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를 좀 그대로 믿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경제에 대한 침체를 분명히 좀 보여주는 하나의 좀 단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종목들 자체도 최근에 보게 된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리오프닝 하면 뭐 가장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좀 이제 리오프닝 어떤 개념이 좀 확대되면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의료기기 쪽으로 좀 확장되는 모습이 보였고 결국 여기에 또 이제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같이 붙으면서 오히려 중국 향에 대한 매출이 없는 좀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다는 건 결국은 이러한 좀 중국향 매출이 없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신규 모멘텀으로서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만큼은 좀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개선세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제가 볼 때 주가 반응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 엔터테인먼트든지 의료기기 쪽에서 좀 더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주들 중에 뭐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했는데 중국 관련 비중이 적은 걸 도리어 찾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주시죠. 어떤 데들이 더 투자하기에 유망할 것 같으십니까? 일단 뭐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네. 움직였던데 거기서 또 보게 되면 중국향 매출이 좀 많았던 청남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이기택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아이패밀리 SC인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측에서 봤을 때 저는 종목 관리가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좀 반등에 좀 기미가 있는 게 지금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이라고 좀 루트로닉, 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락을 겪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게 좀 매수의 기회를 할 수 있는 뭐 S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제가 봤을 땐 좀 고려할 만한 제가 볼 땐 리오프닝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이 엑소 이슈 때문에 좀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기택 멘토도 같은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면 좋고 안 와도 우리는 잘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예를 들자면 사실은 중국에 공장이 3개나 있었는데 그 공장을 단일화하고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와도 미국이나 글로벌리 OEM, ODM을 잘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1분기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 104억을 냈는데 네. 올해 1분기에만 94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90% 이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중국에 기대지 않고서도 결국에는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고 만약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돼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주가의 퍼포먼스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지만 사실 중국에 기대지 않는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본업을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열리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주가의 퍼포먼스는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여인 멘토께서 오늘 K스탁 유망주로 뽑아오신 종목이 펄업있습니다. 게임주 오랜만에 소개받는데요. 붉은 사막을 통한 레벨업이 기대된다라고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를 지켜보자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펄업이스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펄어비스 거의 뭐 차트를 보시면 거의 1년간 거의 박스권 행보를 하는 모습,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좀 고개를 들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일단은 그 검은 사막 PC 국내 이제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도 3월 말에 진행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여전히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컨센서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 자체가 좀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단은 이 붉은 사막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을 좀 완료를 했고 지금 마케팅을 좀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뭐 6월, 8월에 상당히 큰 페스티벌이 있죠. 특히 이제 6월에 서머 게임 페스트가 있고요. 또 8월에 게임스컴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좀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관계사죠. 빅게임 스튜디오가 지금 이제 이 지난달 25일 날 한국과 일본에 출시가 되면서 블랙 클로버 모바일이 좀 출시가 되면서 지분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바닥권에 있고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목표가 63,000원에 42,000원 손절가 제시하셨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게임주들은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뭐 컴투스, 뭐 위메이드 전부 보니까 NC소프트 다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펄어비스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저는 이 한 종목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NC소프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나올 좀 기대할 만한 어떤 작품들 자체에서 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어떤 좀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펄어비스를 좀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의 옥석을 가려보면 옥이 펄어비스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유망주로 펄어비스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나무가도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유명한 종목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뭐 스마트폰이 가장 주력이 되겠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뭐 요즘 스마트폰 2년에 한 번씩 갈던 걸 보통 4년까지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역으로 성장하면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사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기우였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뚫어낸 회사가 덩달아서 같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성장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플이 신제품 글라스를 내놨는데 너도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모멘텀 때문에 오른 주가가 없다라고 하면 향후에 보여줄 퍼포먼스에 대해서 기대하자는 컨셉입니다. 인텔과 소형 3D 센싱 카메라를 공동 개발해서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글로벌 고객사, 뭐 드론, 자동차, 로봇향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 있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의 컨셉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이제 동반돼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사실 1분기 때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93억 정도 보여줬는데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올해 상반기,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동안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가 목표가 21,000원에 손절가 15,000원 제시하셨는데요. 21,000원이면 나무가의 이전 고점을 완전히 다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예, 뭐 그 정도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게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네. 뭐 하단 박스권과 위에 상단 박스권이 있는데 3년 동안 조정 받을 때 가장 긴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9,000원대부터 14,500원대 박스권인데 이것을 돌파할 경우에 다시 위에 박스권 목표가 21,0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목표가 21,000원에 손절가 15,000원까지 제시를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윤여민 멘토 그리고 이기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